예, 오늘은 제가 그리고 있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요. 저희 화실에서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계신 그 예전에 그 어떤 신상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일단 저희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의 인물 초상을 제가 그리는 과정을 그분이 계실 때 이제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중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제 아크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묽게 수채화처럼, 아크릴의 특징은 수채화에서 이런 어떤 그 둔탁한 두터운 그 유화물감의 그 질감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아크릴 그 특유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유화에 비해서는 색감 자체가 탁한 색이 잘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아주 맑게, 느낌이 맑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크릴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이 그림에서 쓰고 있는 것은 처음 초벌은 이 두꺼운 그 백붓이라고 그러죠. 백붓 1호 일제 바바라 붓입니다. 아주 탄력이 좋고, 그래서 넓은 부분은 초벌칠에서는 이렇게 죽죽 칠하고, 또 좀 꼼꼼한 데에서는 이렇게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톡톡 잡아서 초벌칠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벌에서는 이 붓으로 14호인데요. 14호로 해서 좀 더 작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면은 8호 붓. 요게 14호고, 요게 이제 8호 붓인데, 8호 붓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섬세한 부분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벌까지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요 작은 붓, 8호 붓으로 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이라이트도 잡아주고, 머리카락 같은 데서도 좀 더 색깔 차이를 주고, 요 배경에서도 좀 더 어떤 그 색감의 변화를 좀 더 이제 덧칠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들어갈 건데요. 어쨌든 이런 인물이든 뭐 다른 그 풍경화든 간에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 면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체를 그린다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요 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윗면, 또 옆면, 또 아랫면 해서 기본적으로 빛이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면, 이마도 여길 경계로 해서 옆면, 앞면, 또 옆면이 있죠. 광대뼈도 역시 광대뼈를 기준으로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어요. 여기도 여길 경계로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또 여길 경계로 앞에 볼이 있고 귀 쪽으로 넘어가는 볼이 있고, 턱도 여길 경계로 이렇게 와서 약간 꺾이고 약간 꺾이고 해서 확 꺾이고, 그렇죠? 그 아래 턱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턱의 기울기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살이 도톰하게 있는 부분,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예민하게,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옷을 청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색의 느낌도 목에는 비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턱에도 약간 마무리 단계에서는 약간 청색 느낌이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뭐 형태적인 것은 좀 더 보강을 좀 해야지 될 요소가 있고, 형태를 보강할 때는 기본적으로 눈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코의 기울기와 입술의 기울기, 턱의 기울기, 또 눈썹의 기울기가 다 일정해야지 돼요. 그걸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코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봤을 때 구륜근이 있는 입술 끝부분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눈에 어디를 통과하는가, 그런 걸 서로 수평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렇게 하면 이제 형태를 잡기가, 수정하기가 쉽죠. 그렇게 하고, 머리 부분도 기본적으로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밝은 면, 어두운 면, 요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런 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학생 때는 이제 석고대생을 했어요. 그래서 석고, 뭐 줄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면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글쎄 석고대생을 별로 많이 안 하니까 면에 대한 이해보다는 뭔가 외국 사람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면보다는 이제 톤을 보죠. 톤. 그러니까 톤이라는 것은 뭐 면하고 거의 같은 얘기이지만은 그 면을 본다라는 건 너무 이제 각화시켜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비해서 톤을 본다라는 것은 면이 아니라 큰 덩어리를 보게 되죠. 어두운 덩어리, 밝은 덩어리, 중간면의 덩어리, 빛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밝은 덩어리, 중간면의 덩어리, 어두운 면의 덩어리, 또 확실하게 그늘진 덩어리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는데 요 턱 아래쪽에도 약간씩의 빛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크게 봐서 턱의 그림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어두운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런 옷에도 처음에 이런 올 같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덩어리 색감으로 잡아줘서 기본색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 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면의 단계, 면의 크기를 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백붓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큼직큼직한 그 밝은 면, 중간면, 어두운 면 그런 식으로 잡아서 아크릴이나 유화는 어두운 색부터 그리니까요. 어두운 면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면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밝은 면을 그려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밝은 면에서 하이라이트 이런 하이라이트, 코의 하이라이트를 들 그려줬고 가장 어두운 부분의 액센트도 좀 더 찍어줘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중간면을 좀 더 구분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밝은 면을 좀 더 밝게 잡아주고 어두운 면을 좀 더 강하게 잡아주면 밝고 어두운 명암 대비가 커지면서 입체감이 더 증폭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중간면을 적당하게 이제 면을 쪼개주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경 같은 경우도 잔잔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거 추상적인 이미지로서 이제 색감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앞에 부분이 좀 더 어두우면 뒤쪽을 좀 더 밝게 앞에 쪽이 앞에 쪽이 조금 이렇게 밝다 그러면 뒤쪽을 좀 더 어둡게 해서 명암 대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죠. 단지 그 경계 부분은 너무 튀지 않게 약간씩 풀어서 갈필로 표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어느 부분의 기본 색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기본 밝기를 딱 잡아서 만들어줬으면 내가 만든 그 색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먼저 딱딱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살살 풀어서 최대한 그 색이 맞춰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면도 마찬가지. 어떤 중간면을 해준다 그러면 그 중간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색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탁 찍어줘요. 자,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살살살 풀어주면서 면과 톤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런 옷 같은 경우에서도 덧칠을 할 때는 먼저 가장 밝은 색을 먼저 찍어주고 그러고 나머지는 아주 살살 그리면서 살살 색을 풀어주고 이런 중간색에서도 좀 더 어두운 가장 확실한 그 부분의 색깔을 만들어서 그 색을 딱 칠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또 살살 풀어서 그러니까 살살 풀어서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필 드로잉을 할 때 콘테나 목탄을 그릴 때 살살 풀어서 문질러주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뭔가 표현력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은 그 살살 한다라는 그 정도를 감을 잡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머리카락 옷에 올 같은 거 또 얼굴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런 작은 주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때 너무 강하게 해줘 버리면 그 전체적으로 그림이 산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기본 톤이 잡힌 상태에서 부분적인 묘사는 실제보다 조금 약하게 살살 그리면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를 살려준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표현적인, 직접적인 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이걸 그림을 독학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려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감상한다 했을 때는 그런 면에 대한 그림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나오죠. 그냥 막연하게 뭐가
좋고 좋고 이제 그런 느낌만 갖게 되는데 그거는 어떤 그런 그 주마간산식의 막연한 감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감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의 어떤 깊이감이나 그런 걸 느낄 때는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도 어떤 음악, 클래식 음악을 감상을 한다. 그럼 기본적인 그 음악의 구성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각각의 악기가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길고 짧은 어떤 그런 조절의 문제라든가 서로의 또 화음 같은 거를 좀 더 분석적으로 알고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진정한 그 음악의 어떤 감상이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감상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뭔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그림을 하도 오래 그리다 보니까 어떤 표현력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선입견이라고 그럴까? 편견이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니까 각 그림을 보면 어떤 요소에 대한 어떤 표현력의 적절함,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논하게 되다 보니까 좀 어설픈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림을 좀 오래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알게 모르게 그 전문가의 어떤 편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전문가의 그 자기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래 그림을 그리는 데서 오는 어떤 독선, 아집 같은 게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독선이나 아집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림을 많이 그린다라는 것은 자꾸 뭘 버려야 된다. 많이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쌓이는 만큼 자꾸 그걸 버리려고 해야지 뭔가 왜곡되지 않은 그런 둥글둥글한 그림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 중에서 자기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많이 버려야지 된다. 그래야지 말주름이 필요하고 누가 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것이 잘 쉽게 되지는 않죠. 어쨌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버리는 것이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런 데서도 많은 어둡기가 있죠. 제가 그동안 배워온 걸로 보면은 면의 꺾임도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이 불려 있는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예민해져야 되고 앞에 있는 것보다 뒤로 가면서 좀 더 약해져야 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약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 흐름을 약화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또 너무 그런 거에만 치우쳐서 편안하게 전체적인 풀어지는 것을 또 놓치는 것도 또 정상적인 그림이 아니고 그래서 그림을 정말 오래 그린 사람 중에서도 뭔가 그 어느 정도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적절한 그 조여짐과 풀어진 잡아줘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량작용을 적절하게 해줘야 정말 좋은 그림,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이 뭐 누구든 간에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 그림도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완성돼 가면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해 줄 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묘사적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람은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자꾸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림에서 그런 어떤 절제력을 갖는 것도 상당한 자기 성찰과 자기 번뇌, 그리고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제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더 감상하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 그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면 뭐 1, 2년 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을 취미로 배우시는 분, 뭐 1년이나 2년, 뭐 3년, 4년 정도 그렸다고 해서 내가 그림에 조금 안다고 해서 그림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에 빠질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만큼 뭐 그런 비유적인 얘기도 있죠. 뭐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처럼, 뭐 빈수레가 덜컹거린다 하는 것처럼 좀 많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한계, 그런 것을 알고 겸손해질수록에 그 그림의 깊이가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뭐 들을 필요 없어, 나는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은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요새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예술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하는 사람도 예술가, 또 이제 머리 뭐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 만지 뭐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술가 칭호를 뭐 스스로 붙이고 남이 또 붙여주고 그러지만은, 진짜 깊이 있는 예술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해서도 특히나 조금씩 더 자신의 그 역량에 대해서 조금씩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할 대상은 자연이죠. 자연은 뭐 그때 겸손할 필요가 없겠죠. 무한하게 변해가는 것이고, 그런 자연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늘상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고 뭔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내가 모르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고 또 뭐 아는 것도 좀 더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적절한 교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통일감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옛날 학생 때, 입시 때 배웠던 석고대생에 대한 기본 원리도 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대학에서 석고대생이 학생들의 그림을 망가뜨려 놓는다 해가지고 석고대생을 이제 안 가르치는데, 그거는 전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지금 석고대생이 그림을 망쳐놓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교수들조차도 자기가 입시 때는 다 석고대생을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 교수들의 그림은 다 망가진 그림이라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 석고대생을 통해서 기본적인 면과 덩어리의 그런 감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교적인 거나 이런 어떤 상식적인 것에 대한 한계를 알고 그걸 스스로 뛰어넘어서 이제 그것을 절제를 하고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것이 그림을 망가뜨린다고 해서 석고대생을 안 가르쳐 놓으면은 면이나 흐름에 대해서, 빛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요즘 학생들은 그림 그리는 게 아주 뭐 탄탄하지가 않고 그냥 고무풍선에 바람 불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교육이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뭐 시대에 따라서 그림이라는 것이 대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건 묘사거든요. 묘사의 능력, 대상을 형태를 잡고 드로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아야 그걸 버릴 수 있는 여지도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많이 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성숙을 가져다주는 자기 성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림이 좋아지고, 그래서 비싸게 그림값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엔 이상하게 그런 어떤 상식적인 논리나 원리가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너나 없이 뭐 전혀 미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미술에 대해서 아는 체하고 아는 것처럼 드러내고 자기 판단을 함부로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서도 아무튼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항상 나는 이만큼의 표현력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림을 계속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겸손함. 나는 더 배울 게 많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한쪽으로 모관한 부분이 있다. 그걸 좀 고치고 좀 둥그렇게 만들고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지식도 많이 흡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그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그런 생각, 자신감에 너무 올라가 있으면 귀가 닫혀버리죠. 자기도 모르게. 남의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그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겸손한 게 없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몰라 이런 생각이 없는데 뭘 배우겠다는 생각을 자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뭔가 자신에 대한 그 확신, 신념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오만함은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 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식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뭔가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